지금 보고 계시는 그 악어 모양의 형상인데요. 크로커다일. 자, 지금 보시는 이 악어는 제가, 아웃라인 뷰,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Y를 누르시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외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 컬러가 없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다시 컨트롤 Y를 누르면 원래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림, 아웃라인 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원래 그림을 다, 모든 걸 다 그리지는 않아요. 속성을 잘 이용하신다거나 하면 아주 좋은데,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에서는 도형 두 개를 이렇게 얹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룹 준 겁니다. 제일, 묘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팔을 막 묘사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트 툴을 좀 이용해서, 묘사하시라고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선을 일정한 두께, 이거는 그림을 그릴 때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스트로크를 펼쳐 보시게 되면은 옵션 바에서 여기 끝부분 일단은 둥글게 처리를 좀 해서 스트로크의 끝부분을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파일.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중에 악어 꼬리 같은 경우는 얘를 이용했어요. 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 같은 경우는 예, 꼬리 잘 보시죠? 컨트롤 Y 눌러놓고 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펜툴로 그린 것까지 해봤고, 이 선의 두께, 꼬리 부분에 적용되는 선의 두께에 따라서 얘가 좀 이렇게 부풀어지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 썼고, 이 팔에 사용했던 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직접적인 애가, 유사한 애가 없어요. 일반, 이런 상태로 놓고 하셔도 좋고, 너무 가느니까 유니폼에 맞추신 다음에 위트 툴을 이용해서 위트 툴에 가까이 갖다 대게 되면은, 더하기 모양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펼쳐주고, 이 팔의 두께에 맞게 대략, 정해주고, 이쪽 끝에도 이렇게 적당한 두께, 그 다음에 손끝 모양은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눌러서 손끝에를 이렇게 둥글게 해서 관절로 썼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프로파일에 등록할 수도 있지만, 예, 가급적이면 예, 어피어런스 옆에 있는 스타일 창에다가 등록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지금 보이는 형상을 자, 과감히 지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드시더라도 네, 클릭하는 것만으로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위트 툴을 이용해서 윤곽을 보시고 이렇게 건드시게 되면은 형상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였고요. 코끼리 코라던가 이런 거 진짜 따기 힘들거든요. 예, 딱딱한 게 싫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꾸시면,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코끼리 코를 막 펜툴 따라서 그리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작업하는 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서는 새 문서 만들 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거리가 뭐냐면, 악어의 여기 돌기 부분인데요. 이 돌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돌기 보시게 되면은,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 좀 작게 가면서 어때요? 자, 돌기 부분 보시죠. 가면서 좀 작아지고 있죠? 저런 걸 일일이 크기를 막 줄여주고 옆에다 배치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 이거는 브러쉬의 속성을 이용하시면 아주 괜찮은데요. 그 전에 블렌드를 이용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일단 이 돌기 만들었던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일단 편하게 삼각형 모양을 펜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는 좀 평평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똑같이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꾸며보고 있고요. 정해진 컬러를 써야 되겠고, 저는 약간 눈에 띄게 오렌지 컬러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부분은 돌기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선택을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여기도 이제 다듬을 수 있으면 뭐 원래 이제 전체를 싸서 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있던 거는 이제 영향을 주진 않죠. 얘 따로 요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초기화 시키는 거는 끝으로 가서 다 뾰족하게 이렇게 일부만 선택해서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CC 버전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거 너무 건드렸죠. 거의 뾰족하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가정해 보고요. 근데 돌기가 가면서 점차 작아요. 점차 작아. 응? 만약에 돌기 색깔이 틀리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좀 줄여놓고 블렌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지느러미는 저런데 이걸 Shift 키 누르고 일정 비율로 줄여볼게요. 끝부분의 색깔은 만약에 노랗다고 쳐봐요. 자, 보세요. 저 주황 색깔과 오렌지 컬러와 그 다음에 옐로우 컬러 사이에 색상 변화가 되면서 돌기를 만들으라고 한다면 그리기 되게 힘들겠죠. 잘 보세요. 블렌드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부르는 블렌드는 이제 블렌드 모드도 있지만 블렌드 2를 말합니다.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동일하게 돼 있고, 혹시 좀 틀리게 돼 있다면은, 얼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패널을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좋고, 일단 깔끔하게 일단 옆에 가 있어야 되겠고요. 얼라인은 패스파인더라는 툴이랑 같이 좀 있어가지고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이렇게 좀 삐딱하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Shift Ctrl F9 누르면 이제 패스파인더 옆에도 얼라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빤듯하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툴에도 있는 거니까 이거 익숙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적당한 크기만큼 꼬리 끝 모양이 되게 작았다고 쳐봐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중간에 한 3개나 4개 정도의 단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간격에 따라서 좀 틀리겠는데,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여기 직접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검은 화살표죠. 선택해 주시고, Ctrl Alt B.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이 툴 모양이 여기 아이드로퍼 옆에 있죠. 이 툴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누르는 방법으로 애들을 표현해 주는데, 그냥 직접 선택해 주신 다음에 Ctrl Alt B,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뉴에 Make, 블렌드 만들어 이런 단축키로 Ctrl Alt B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보이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건들 수가 있는데, 아웃라인 뷰를 잠깐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사이에 이상한 게 좀 들어가 있죠.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의 중간 단계를 자동으로 형상을 바꿔주기도 하고 색상도 바꿔줘요. 선이면 선, 모든 내용들을. 자, 다시 Ctrl Y 눌러볼게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적용한 Ctrl Alt B로 적용한 애들은 옵션, 이 대상자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니네들, 블렌드라는 툴은 직접, 클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쓰지만, 수정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3개의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3개의 옵션이 있어서, 영어로는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기본은 스무스 칼라, 미리 보기를 지원해 줍니다. 그라디언트처럼 보여요. 그라디언트처럼. 그죠? 샥 하면서 형상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는 스무스 컬러 다음에 부드러운 색상이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스페시파이드 스텝스가 있는데 구체적인 단계가 적당한 번역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두 개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갔는데 3개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고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주시게 되면 3개가 자동으로 갭이 돼버려요. 네? 어때요? 혹시 이거 프리뷰가 선택이 안 되는
두 개, 예,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검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옵션을 더블 클릭. 이제 앞으로 할 거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옵션을 지정하기도 하는 거지만 대상자를 불러와서 내 옵션을 좀 바꿔줄게. 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악어 꼬리에다 이렇게 적용을 했을까요? 이거는 브러쉬랑 연결이 돼요. 브러쉬랑. 일단은 브러쉬는 F5 예, 펑션 키 F5번을 누르게 되면은 예, 한번 F5번을 눌러 보시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아트 브러쉬, 뭐 여기 길게 나오는 이런 브러쉬가 있고, 작은 보통 이 스케터 브러쉬는 사용되진 않고 있어요. 요즘은 보통은 이 제공을 해주는 거 외에 본인들이 만들어서 적용하는 건데 그리 쉽진 않죠. 일단은 답이 되는 아트 브러쉬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트 브러쉬. 일단은 지금 보이고 있는 얘를요, 마음에 드시면, 익스펜드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통해서, 아니, 저 꼬리와 꼬리 사이 이쪽 끝에는 좀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죠? 이것 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애들은 여러분 참 보시죠. 아웃라인 뷰로 한번 보시죠. 컨트롤 Y. 이건 분명히 중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봤던 그래픽 뷰랑 아웃라인 뷰로 봤을 때 지금 보였던 내용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헛개비로 본 거 아닌가? 허상이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선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표현하셨던 얘를 잠깐 빌려와 볼게요. 얘도 아주 굵게 보이고 있지만 이 친구도 실제 컨트롤 Y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허상이에요. 아, 쟤는 왜 두껍지? 점선도 허상이에요. 허상. 점선 사이에 있는 애들이 좀 내가 원하는 뭘로 표현하면 안 될까?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허상으로 보이는 애들을 진실된 상을 제가 진상이라고 한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진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오브젝트 메뉴에 있는데 단축키가 없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 사이에는 원래는 여기 윗부분에 여기가 좀 두 개가 좀 들어가는데 하나는 크고 좀 작아요. 여기 꼬리 속에 지금은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가 들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얘는 선이고요. 얘가 진실된 상, 얘도 진실된 상입니다. 여기 있는 애를 클릭하셔갖고 하얀색 화살표로 조금 공간을 벌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렇게, 상 그대로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형상이 바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색 화살표로는 곡선을 만드는데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큰 애를 자꾸 하신다거나, 작은 애도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은,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옵션 중에, 6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옵션을, 얘를 선택하고 블렌드 툴의 옵션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말이에요. 2개 더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5겠죠. 5.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점차 작아지면서 컬러가 바뀐다거나 같은 색깔이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보이는 애들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메뉴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를 찾아가 볼게요. 얘도 포함시킬게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혹은 익스펜드 시리즈는 누르자마자 어떤 변화를 주는데 한 번 거친 애들을 아웃라인 뷰로 한번 확인할게요. 오브젝트 익스펜드 밑에 어피어런스라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익스펜드를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브젝트에 이제 확실히 익스펜드 밑에 있는 어피어런스를 눌러놓고 이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옵션은 볼 필요 없고 오케이 엔터입니다. 그냥. 자, 아웃라인 뷰로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Y. 글씨는 글씨 나름대로 깨져 있고 아웃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아까 중간에 있던 형상들은 그룹진 형태로 애들을 그냥 묶어놓은 상태로 애들이 분화가 돼서 진짜 진실되게 상 자체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글씨 자체를 직접 아웃라인 처리하는 타입의 크리에이터 아웃라인도 있지만 익스펜드를 더 선호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몽땅 잡아서 컨트롤 Y 눌러볼게요. 글씨는 글씨 나름대로 깨져 있어가지고 로고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되죠. 자르기도 하고 일부의 점을 잡고 이렇게 내려서 모양을 좀 다르게 꾸밀 수도 있겠고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제 별개된 이거 글씨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많이 가공을 해서 자르기도 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이용해서 쭉 갈라서 패스파인더랑도 협력을 해서 뭔가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둘만 잘라 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F9. 패스파인더 본자죠? 본자로 갖고 디바이드. 나머지는 애들은 뭐 아래는 무슨 색깔, 위는 무슨 색깔. 색상은 스와치에서 제일 지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보시죠. 어때요? 그죠? 강력하죠? 강력하고요. 글씨였던 애가 지금 글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자동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써 있어요. 난 그룹 이런 식으로. 넌 뭐니? 우리는 텍스트, 타이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룹만 잠시 풀어주고 뭐 시험을 떠나서 일러스트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띄었구나. 슬쩍.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패스파인더 들어가고 얘네들도요. 그룹을 풀어줘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풀기 언그룹이죠. 뭐 여기 가고 막 이렇게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너는 요 정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돼서 이 꼬리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별도로 이렇게 놓으면 물론 이제 색상은 이제 이렇게 제가 화려하게 꾸민 거지만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오케이. 오렌지로 맨 뒤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고. 얘도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그렸지만 얘는 빼죠. 그룹을 언그룹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아트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아트 브러쉬 앞에도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F5 여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친구일 거예요. 뭐 선을 대신한다는 게 스트로크와 브러쉬의 특징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중간에 컨트롤을 끊어준 다음에 펜툴 이거 누르고 선 두께 좀 올려준다거나 이런 거 이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거 누가 봐도 허상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고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이상하게 어떤 그림 형태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한번 거쳐야 돼요. 한번 보세요. 컨트롤 Y. 어때요? 보이는 무슨 모든 허상들을 오브젝트 익스펜드가 다 처리해버린다. 그거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르지 말았어야지. 쏘리. 그럴 필요는 없었죠. 자, 그러면 니네들도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여기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던지세요. 아트 브러쉬. 일단 형상을 던지는 것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여기서 아트 브러쉬만 체크해서 객관식 문제처럼 보이는데 긴 건 아트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보이면은요, 여기에 보이는 데 있어서 맨 위에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율에 맞게 이런 형상들을 물론 이제 4개짜리로 자, 요렇게 한번 세팅을 잡아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스케일 프로포셔널리티 이걸 체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크고 작게 뭔가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눈 앞에 있는 사과가 있고 멀리 있는 사과가 있으면 그 비율에 맞게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 오이 비율이 좀 맞겠네. 바나나라든가 앞에 있는 거 크고 멀리 있는 거 작아야 되거든요. 자, 원래 이제 이 옵션을 기본으로는 안 돼 있는데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일단 OK를 누르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얘는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원본이고요. 자, 이걸 처리했던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굳이 지울 것까지는 없는데, 자, 컨트롤 Y, 컨트롤 Y 누르면 안 되겠네. 지금 이거는 이거는 이제 펜툴로, 클릭, 쭉, 클릭, 3번 해야 될 거를, 그냥 선의 두께가 어떻든,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얘네요. 얘도. 역시 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필요한 것만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더 이상 얘는 할 일은 없어요. 특히, 이상한 획 모양으로 획이 좀 다르게 표현될 때는 expand appearance가 이걸 한 번에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Y. 자, 보세요. 다리는 선처럼 보이지만 제 하나는 그냥 원하는 대로 됐죠? 어쨌든 expand라는 이름이 써있고 자기가 원하는 느낌까지만 나오면 처리가 된 거고, 이거 보시죠. 여기 있는 선분을, 선분이 근데 많이 들어갔네. 자, 여기 있는 선분만큼을 여러분이 따셔도 되고, 요거는 선분이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보통 이제 깔끔하게 따 있는 경우는, 그냥 덧붙여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따 있는 경우는, 자, 이거는, 이 많은 점을 좀 양산해냈네요. 자, 이거는 별도로 한번 여기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도 장단점이 있죠. 아웃라인 뷰로 하실 때는 펜 툴로 유용하게 할 때 아주 사용되니까 오케이. 이게 원래는 정석이겠죠. 자, 지금 보이는 이 선분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색 화살표로 이 선분을 선택해주면 위에 있는 얘만 선택이 되고요. 이걸 카피. 네. 이렇게,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요거 하면 이 부분만 선택이 된 거예요. 컨트롤 C, and 컨트롤 F. 자, 보시죠. 자, 컨트롤 Y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시죠. 얘만 이렇게 해서 점이 이제 단순할수록 좋아요. 이런 경우는. 컨트롤 C, and 컨트롤 F. 에디트에 카피한 거를 paste in front, 같은 위치에 앞에 붙인다 이런 뜻으로 paste in front 많이 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F. 자, 제가 움직여보면 어때요? 원하는 선분만 복사해냈죠. 그러니까 성이 아주 복잡해 보일 때는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컨트롤 Y를 눌러서, 이거는 필 컬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대신해 주는 게 얘고, 이걸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얘입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형상에 맞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스트로크의 두께. 스트로크는 오른쪽에 스트로크 창도 있죠? 옵션에도 있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가늘게 주시면 가늘게 애들이 또 바뀌어요. 원래 이제 정비율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보시죠. 이렇게. 네. 그리고 크기를 줄여주셔도 같이 작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특성을 알고 사용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저기 펜 툴이 아닌 브러쉬를 이용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형상이 안 예뻐요. 왜냐면 사람 손의 느낌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상에 맞게 애들이 찌그러지고 펼쳐집니다. 저거 보시죠. 안 예쁘죠, 그죠? 펜 툴로 딴 형상이 라인 자체가 예쁘게 나오고요. 길게 보인다고 해서 아트 브러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제가 많은 예들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저기 뭐 볼펜? 볼 포인트 펜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그래서 네, 뭐 긴 선은 가급적이면 좀 빼주시는 게 좀 좋아요. 글쎄요, 한국의 유명한 그 볼펜 브랜드 중에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을 뭐 펜슬도 괜찮고요. 이걸 블랙 컬러로 놔보고 맨 뒤에다 배치. 그 다음에 여기는 촉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촉 이렇게 맨 뒤에다 배치. 글씨가 있는 거는 필히 로엠 옙슨이 들어가 있네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건 필히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든가 별도의 익스펜드. 이 글씨는 원래는 단축키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5, 시프트 컨트롤 5로 보통 한 방에 글씨를 깨주기도 해요. 익스펜드도 괜찮고, 필히 글씨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뭔가를 만나게 되면 익스펜드나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꼭 처리하셔야 됩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지금 보이는 애를 좀 뭐 미적인 느낌이 좀 안 예쁜데 예를 들어서 본 거고요. 요거 어떻게 할까? 요거 육각형 형태를 따야 될 것 같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 색깔은 약간 밝게, 크기는 Alt 누르면서 줄여볼게요. 어때? 어때요? 방금도 제가 회색의 박스를 복사를 해서 걔 바로 앞에 붙이기 때문에 요런 애를 만들어냈죠. 컨트롤 C, 컨트롤 F 일러스트에서 필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래요. 놓치셨다면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얘를 선택했고 컨트롤 C and 컨트롤 F Alt 누르면서 크기 조금 줄여주고 색상만 이렇게 하면 너무 눈에 띄니까 약간 연한 회색으로 맞춰볼게요. Alt는 무조건 가운데 기준으로 뭔가를 정하는 부분이었죠. 자, 이거는 글씨가 아닌 글씨 어떤 애입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별로 안 예쁘네. 오케이. 좋아. 이런 애들을, 이거 무작정 던지고, 브러쉬장에 던지르게 등록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긴 거는 아트, 작은 거는 스케터. 어쨌든 긴 건 아트예요. 세로도 아니고 옆으로 뉘어서 등록해야 돼요. 요때 그냥 스케일 프로포셔널리티 이걸 체크 안 하고 스크래치 투 피트, 스트로크 랭스 이걸 기본으로 체크해 주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등록은 됐냐? 등록됐네. 잘 봐라. 펜툴로 요렇게 웬 필칼라? 필칼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이 작업할 때는 아예 대우도 안 해줍니다. 아예 컬러가 없더라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컬러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어디 보자. F5번을 눌러서 이거 눌러볼게요. 오! 자, 작게도 한번 해볼게요. 작아요. 녹색이었어요. 어때요? 연필이었던 애가 맞아? 근데 짜리몽땅하지 않아요? 비율에 맞게 해주는 게, 이 옵션. 이겁니다. 스케일 프로포셔널리티. 자, 미리 보기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멀리 있는 원근감, 3D 같은 느낌이 느껴지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짜리몽땅이니까 이거 꼭 필히 눌러 놔야 돼요. 네.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그 두께를 유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비율에 맞게 작게 줄여주는 거. 엔터 어플라이. 여러분 적용했던 애들을 바꿔주는 역시 여기 등록되어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원리로 이런 모양이 좀 들어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펜툴이 제일 깔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뭐 테스트를 보신다. 그럴 때 그런 일은 없지만 이거 잠깐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는 선 대신에 점선, 점선 대신에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뭐 얼마든지. 이건 분명히 선은 선입니다. 컨트롤 Y 눌러보시면 이거 내가 원하는 진실된 상인 형태로 바꾸고 싶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답입니다. 답.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익스펜드만 걸려 있으면 보세요. 네, 어때요? 그죠? 건들 일이 없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많이 쓰죠. 원이었던 애였는데 지우개, 가위, 여기 작은 애는 뭐야? 양산에는 다른 선이죠. 다른 선입니다. 작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 자, 이렇게 다양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신다면 좀 멈춰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좀 이상한 다른 신세계 같은 그림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속성을 알면. 스케터 브러쉬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스케터 브러쉬의 속성도 아시면 좋으니까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블렌드 자체 툴로 있는 블렌드는 다양한 걸 많이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 뭐 다른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 융합된 그런 기능이겠죠. 컨트롤 알트 B. 자, 이거는 배 부분에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작업하기 전에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F7이죠? 레이어 하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A 모두, 컨트롤 2 이거 잠궈주세요. 컨트롤 숫자 2번 잠궈주시고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디폴트인 여기 하얀색, 흰색을 눌러주시는 게 작업하기 좀 편하세요. 물론 여기 있는 필 컬러인 화이트는 논으로 해주고 일반 라인을 한번 글쎄요, 이게 몇 가닥이 쭉 내려가는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펜툴은 이렇게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처음에 클릭, 다음에 클릭하면서 약간 휘어주기. 이게 중간에 그리다만 곡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유형 한번 그려봤고 물론 이제 색깔은 거기 배색에 맞게 좀 맞춰줘야 되겠지만 배색이 뭐였지? 배색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방금 전에 디폴트 블랙이었는데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장면 또 나오네요. 여기 있는 이 컬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컬러 칩이라고 해요.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론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스와치에 등록하는 게 원래는 제일 좋은데 스와치에 등록까지야. 뭐 기업의 로고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 고유 색상을 쓰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검은 색깔에 여기다 놓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 색깔에 스트로크만 있는 애인데 여기 있는 이미 정해놓은 컬러를 바꾸고자 한다? 이럴 때 나 왜? 너 어떻게? 아이드로퍼 영어로는 이제 단축키 숏컷은 I입니다. 그냥 얘를 쭉 뽑으면 이렇게 돼요. No. 뭐 그 틀린 건 아니긴 한데 현재 그 내용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컬러를 쓰고자 할 때는 꼭 Shift 키를 누르면서 클릭 앤 클릭 원하는 대로 형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누르면 이 뭐라고 난 선인데 제가 도형밖에 없고 선이 없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따라가거든요. 꼭 Shift 키를 누르면서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배 부분에 처리하는 거였다고 했으니까 즐길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다 하나 배치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몇 가닥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잠깐 이거는 여기 몇 가닥 들어가는 게 좀 더 많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가니까 중간에 막 몇 겹이 있다고 쳐봐요. 지금은 몇 겹이 안 되는 애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얘가 원본이었고요. Alt키 누르면서 임의로 막 여기다 사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죠. 크기를 늘려볼게요. Alt Shift. 선이 두꺼워지면은 이거 작업할 때는 스케일이 잘못 적용된 거예요. 왜 선이 두껍지? 원래 이렇게 두꺼우면 안 돼요. 선 그대로를 유지할 때는 물론 이렇게 유지를 왜 두껍지 이상할 때도 아이드로폴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I 영어 잉글리시로 I 눌러놓고 이렇게 뽑아주면 같은 선 두께로도 좀 돌아가긴 하는데 주요 옵션을 스트로크. 자, 이게 두 번째였죠? 이것도 줄이면 선이 또 작아질 거예요.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완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스케일이 선 두께가 크기를 줄일 때 느릴 때 반영을 원래는 해줘야지 좋은데 악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옵션을 꼭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굳이 지울 것까지는 없지만 컨트롤 K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이거는 이제 완성 단계에서 이걸 체크해 주시는 거고 컨트롤 K를 눌러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 꺼 주신 다음에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형상을 동일한 선 두께를 유지하면서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작아진 게 나오겠다? 선 두께가 똑같아요. 자, 지금은 유형이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바뀌었다고 쳐보죠. 그렇지.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 두 가닥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복제, 듀플리케이트 했던 순서 아실 거예요. 보세요. 이거죠. 이거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했었죠. 이런 애들을 검은 화살표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바로 블렌드 컨트롤 키와 알트 키와 그 다음에 N, B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간 단계를 지들이 아주 만들어줘요. 블렌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죠? 3개든 몇 개든 애들을 많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단계일 뿐. 진짜 중간은 단계일 뿐. 컨트롤 알트 B를 누르시면서 해주시는 블렌드. 뭐 지금은 제가 너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선 단위로 놀고 있는 애들이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이 뭐 얼마 안 된다면은 이런 방법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닥수를 많이 해봤는데 자, 몇 개 안 된다면은 그냥 처리를 해주시는 거. 뭐 도형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얘가 원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필 컬러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4번 두 번째여서 맨 위에 있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다음이 얘는 좀 다른 걸로 정해볼까요? 자, 이거 보시죠. 지금 보이는 이 세 녀석을 동시에 감싸고 이때 중요한 게 검은 화살표예요. 셀렉션 툴, 컨트롤 알트 B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입체를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지만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없겠지만 순서가 이 도형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조금 틀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세이브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중간 단계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그냥 엔터입니다. 오케이. 자, 보이는 형태 그대로 아직 선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푸시거나 그룹은 왼쪽 상단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룹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 내용은 지워주고 아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으면 어떨까?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도 재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대상을 선택했을 때와 주변에 선명하게 보일 때 그룹을 더블 클릭할 때 딴 애들은 흐릿하게 보이죠? 여기 위에 이런 표시가 좀 나올 거예요. 뭐 조금 건드려 놓고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무조건 어떤 형상이든 더블 클릭만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요. 이거 봐주세요. 더블 클릭만 하면 네모였는데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 잠그기도 귀찮고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낯설어 보이실 테니까 원래 생리가 그래요. 아주 복잡하게 있을 때 더블 클릭하면 딴 애들은 안 잡혀. 처리할 거 처리해주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어색해 보이는 애가 나왔는데 뭐 그림으로는 정글모를 쓰고 있고 목에는 머플러 그 다음에는 뭐 가방을 메고 있는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고 있던 애들, 락으로 걸어놨던 애들을 모두 풀어줘 보고,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은, 조금 다듬어서, 하얀색 화살표로 좀 다듬는 게 좀 좋겠죠? 다듬어 줄 건 다듬어 주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요. 점을 펜툴로 추가하는 것도 편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서 중간에는 영향을 주지 말고, 원래 그릴 때부터 이제 꼼꼼하게 그렸으면 문제는 안 될 텐데 비슷해졌네요. 자, 목도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방해가 되니까 컨트롤 A, 컨트롤 2 모두 잠그기.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머플러 원래 잘 보이지 않으니까 원래 이제 펜툴로 따셔도 됩니다. 자, 잠겨져 있죠. 혹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위트 툴을 쓰시는 거 아주 추천해 드릴게요. 스트로크 컬러인데 무슨 컬러지? 이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그리다가 끊어 놓는 거죠. 컨트롤로 빈 곳. 다 잠겨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 좀 들어갔네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컬러를 요걸로 하겠다. 선 두께를 좀 적당히 올려봤다. 아주 좋아. 근데 끝에가 좀 틀리다? 끝에가 틀려요. 한쪽이 두껍고 이쪽이 좀 가늘게 돼 있죠? 이거 위트 툴을 눌러서 이 부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펼쳐주면 느낌 나왔죠? 둥글게 하는 거는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스트로크의 옵션 중에 둥글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둥글지 않고 형상이 좀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위트 툴로 앞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묘사하셨다게 한다면, 여기가 끝부분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브젝트, 당황 안 합니다. 익스펜드 붙어 있는 어피어런스, 컨트롤 Y 눌러볼게요. 완벽한 선이었던 애가 다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혹은 익스펜드 잘 알아두시고요. 컨트롤 Y로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이쪽으로 움직여주고, 너는 좀 이렇게 들어가고 마. 이렇게. 여기도 말해요. 선 끝에 있는 애만 조금 건드려주면은 완전 다르게 좀 바뀌었죠? 목부보다는 좀 뒤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아니, 이럴 거는 특별히 없는데, 찍고 둥글게
해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그리기에는 아주 딱 좋아요. 이게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은 아예 둥근 처리가 안 나왔네요. 예,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점 빼고, 워낙 이 안에가 복잡하게 애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에 리본이 들어가겠네요. 같은 컬러죠? 원래는 이제 같은 컬러로 하면은 윤곽이 원래는 잘 안 보이는데, 자, 느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을 얹어주시면 되겠고, 원래는 저기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래에 있는 애가 있고 위에 있으면 약간 그림자나 이런 게 들어가면 원래는 진짜 딱 좋아요. 원래는 제시한 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선을 넣는다거나 하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윤곽이 안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테두리 컬러를 찍고 좀 진하게 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림에 그런 게 안 들어가면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라데이션을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원래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림자 효과는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렇게 밑에다 만들고 묶어서 한번 그림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양쪽에 리본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펜툴인데요. 최소로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그리다가 얘 모서리 부분을 다시 찍어주면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찍어줄 수도 있고요. 찍어주면 뾰족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좀 다르죠? 컬러가 이미 정해놓은 컬러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뭐 클릭만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없는 경우는 유사하게 표현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컬러 피커를 써도 됩니다. 더블 클릭 좀 밝게. 없는 경우는 유사한 색깔로부터 그렇죠. 이런 식으로 Alt Shift, Alt는 중심 조금 넓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에는 여기 라인 두 개가 그려지는데 역시 펜 툴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그려주고 이 친구가 필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찍어주고 선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제가 그림보다 좀 작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아주 가벼운 라인이 들어갔네요. 쓱. 오케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거는 리플렉션을 해야지 반대쪽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작업할 때는, 겹칠 때는 아주 난감합니다. 많은 애들이 있을 때. 장가주기. 자, 적당하게 그룹을 만들어주고, 얘가 위로 올라가야지 상이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리플렉션. 찍고 그룹이니까, 3개죠. 얘를 리플렉션 툴을 눌러주고, Alt 누르면서, Alt는 중심, 옵션을 만들 때 옵션이 Alt고요. 클릭은 중심, 앵커 포인트 지정할 때 나옵니다. 삐딱하긴 한데, 클릭, 프리뷰 눌러보고, 이런 경우는 원래는 바로 각도를 맞추긴 좀 힘드네요. 이런 경우. 일단 카피 버튼 눌러주고, 얘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무브 툴,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줘서 여기다 슬쩍 얹어주면 그림이랑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단, 그림자 효과 하나.
포토샵에도 나오는 그 그림자가 왜 일러스트레이터는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체감이 좀 없어가지고요. 예, 보시죠. 얘를 찍고 그룹 덩어리죠. 날개처럼 보이는데 이펙트. 포토샵에도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 있죠. 이펙트의 스타일에 있어요. 거기서 드롭 섀도우 눌러주고 맨 위에 있네요. 미리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블럭 값이 너무 세네요. 네, 그리고 거리는 0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포토샵이랑 좀 틀립니다. 네, X는 옆으로, Y는 밑으로. 네, 원래 이제 정교하게 하자면 0.5 정도 줘야지 비슷할 것 같네요. 그림에서는. 블러는 좀 끝에를 뿌옇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너무 뿌옇게 올렸네요. 그림 크기에 따라 좀 틀립니다. 네, 너무 작게 그린 그림이라 0.5. 원래 그림은 좀 크게 그립니다, 원래. 네,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해 보는데, 포토샵보다는 좀 불편하죠. 포토샵은 마우스로 그냥 끌어도 빛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오파서티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역시 프리뷰를 껐다 켰다 직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머플러 부분이 표현이 됐고요. 자, 어디 보자. 여기다 얹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정글모, 그 다음에 이 가방만 남았네요. 네, 크로커다일이 어디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글모라, 예, 뭐 대칭으로 직접 그리셔도 되고, 펜툴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칭이 그렇게 편한겨? 예, 대칭은 절반만 그려주면 절반은 안 그려도 되죠. 찍고 아래로 내린 다음에 예, 이쪽에 뾰족한 부분 여기는 한번 꺾어주고, 예, 아웃라인 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 정도 되겠네요. 한번 꺾어주고 한번 클릭해주면 어디게든 직선처럼 되니까요. 여기 한번 찍어주면서 이렇게 휘어주면 정글모의 절반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펜툴로 그리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쪽에도 나와야 되니까 약간 끝을 둥글게 필렛 주듯이 줘보고, 리플렉션 중심은 왼쪽 여기 마주치는 부분을 클릭, 아니 Alt 누르면서 클릭 and copy. 네, 저렇게 해서 모양 잡아봤고요. 자, 컬러가 유사한 컬러인데 예, 색감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됐고, 중간에 라인도 하나 들어가네요. 일단은 그룹 주는 게 좀 좋겠습니다. 뒤에다 놔주고, 예, 됐고, 이제 나머지는, 역시 선이 가늘고, 중간은 두껍죠? 모두 컨트롤 A, 컨트롤 2, 선 하나를 일직선을 전 그려볼게요. 네? 일직선을 그리셔도 됩니다, 원래는. 네, 컬러가 조금 짙은 색깔인 것 같은데, 그리다만 애였기 때문에 선으로 잠깐 바꾸고, 선 색깔을 좀 진하게, 그쵸,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역시 윗드를 쓸 거예요. 윗드 중에, 아니, 위에, 프로파일 중에 있는 것 중에, 이거 어떨까? 이게 밑에가, 예, 평평하고 위가 올라간 모양이죠? 선 두께만 좀 올려볼게요. 어때요? 그죠? 저것도 좋은 방법이네? 맞아요. 컨트롤 G, 그룹 주고, 좀 뒤로 가야 되겠네요. 뒤로 간 거 맞죠?
아이고, 아이고. 그룹을 제가 잘못 줬네요. 허상이라. 그룹, 맨 뒤로. 오케이. 모자를 삐딱하게 썼네요. 예, 디테일하게 그리는 부분이 참, 원래는 손이 원래 빨리 많이 갑니다. 가방만 하면 좀 마무리인데, 예, 여러분들 뭐, 그림 그리는 방법은 뭐, 익숙하게, 툴이 익숙하면 빨리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예상외로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방이 될 만한 애가, 타원 하나를 그려서, 지금은 선으로 그렸는데, 아이들을 보러 빨간 애를 찍으면 빨간 가방이 됩니다. 보시죠? 이거 보시죠? 잘못 그린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찍으면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됐고, 뒤에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거기 적당히 맨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깨띠가 필요하겠네요. 어깨띠는 현재 컬러 그대로 이용한 건데, 선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예, 컨트롤 A, 컨트롤 2, 동일한 단축키 많이 소개해드리죠. 요거 보시면 필 컬러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로 전환시키세요. 나는 너랑 동일한 색깔의 선일 뿐이야. 밑에 찍고 어깨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배보다는 조금 안 맞게 나왔네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죠? 선 두께만 약간 조절해주면은, 예. 이렇게 해서 피크닉을 하려고 떠나고 있는 악어 친구, 크로커다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 글씨는 안 들어가죠? 글씨는 안 들어간 상태였죠? 저 방금 이거 어렵게 작업하셨네요. 왜요? 뭐 이런 방법 말고 손을 왜 그리고 있어? 왜? 저 가방 좀 잠깐 불러와 봐봐. 컨트롤 C. 네, 모두 잠궈 놓고 다시 할게요. 컨트롤 V. 컨트롤 V는 화면의 가운데? 이게 진짜 화면의 가운데네. 컨트롤 F. 약간 움직이고, 선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선 두께 약간 올려주고, 네, 약간 움직여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움직일 것도 없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여기에 하얀색 화살표로 요 마디만 예, 버텍스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도 띠가 나와요. 어때요? 기죠? 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른 방법 없으면 어떡해. 예,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더 낫다면 빨리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예, 빈 곳을 더블 클릭 해서 마무리를 좀 줘보고요. 조금 틀린데, 크게 좀 줄이면 되죠. Alt 누르면서. 오케이. 예, 더 빠른 방법에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커다일 소풍 가는 장면 해봤네요. 원래는 그런 걸 넣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 이런 하얀 배경에서는, 글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회색을 넣고, 맨 뒤에다, 너무 진했나? 이 정도면 어떨까? 이렇게 넣어주면 입체적으로 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타원으로 찌그러뜨려서. 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익숙하시면 이거를 만들 만한 느낌이 나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다른 그림도 얼마든지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유튜브로 만약에 보신다면 제 티스토리 블로그 더보기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자료와 함께 이 소스와 함께 영상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